평화로운 겉모습과는 달리 이 집안의 풍경은 참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아주 살 수가 없어. 어? 무슨 놈 빨래를 이따구로 해?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며느리에게 심한 행동과 막말을 퍼붓는 시어머니. 요 놈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도대체 살도 제대로 못하니? 응? 내가 진짜 거기에 더 황당한 건 바로 이 사람. 내가 너를 못 남편 원식 씨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맥주! 진짜 맥주 하나만 줘. 너 같으면 숨 쉬고 살겠니? 나는 콧구멍 두 개니까 숨 쉬어. 시끄러워. 하나만 있어서 TV도 너 못 숨도 못 보겠네. 쉬고 살아. 야! 너 언제까지 우리 딸 하루치고 할 거야? 어? 이럴 바에 이혼해. 차라리 이혼하라고 이놈 자식아! 아, 장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딸이야 이놈아 내 쫓아 차라리. 아유 이런 놈 미쳐가. 언니 죄송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 순간에도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죄인처럼 구는 주희 씨. 아이 나도 봐 이놈아 나도 봐. 아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야. 아이고. 대체 이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희야, 이제 좀 헤어져. 엄마, 내가 이혼하자고 할 수 있는 처지야? 그리고 그이가 순순히 날 놔줄 것 같아? 좀 기다려봐. 또 기회가 오겠지. 엄마, 나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무슨 방법이라도 있니? 아니,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 시어머니랑 그이가 난리치기 전에 들어가야 돼. 갈게. 고통뿐이지만 그럼에도 계속 살겠다고 결심한 이 여인의 가혹한 결혼 생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3년 전 그때도 이 집의 풍경은 참 남달랐습니다. 엄마, 다 했어? 아유, 아들을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아니 내가 며느리 빨래까지 해줘야 되겠어? 에이 저 팔불출. 에이, 그럼 어떡해. 우리 주인은 너무 바쁜데. 에이, 우리 엄마 또 괜히 그런다. 내가 말 안 해도 잘해줄 거면서. 그럼 엄마, 내가 오늘 저녁 맛있게 해줄게. 알겠지? 알았어. 한 번만 더 헹구면 되니까 먼저 가 있어. 알았어, 얼른 하고 와. 알았어. 며느리 옷을 직접 빨아주는 시어머니에 남편 원식 씨는 또 어떻고요? 그래. 이 맛이야. 자, 그럼 우리 부인님 모시러 가볼까나? 응? 그 시간 아내 주희 씨는 한창 운동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찾는 한 사람. 또 남편분이시죠? 왜요? 또 그만하고 오래요? 하도 별나서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한 남편의 관심이 고민이라면 고민이었죠.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귀찮게. 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왔지. 근데 자기야, PT 쌤이 남자였어? 응? 그때 자기 말로는 여자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어. 아닌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기야, 배고프다.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 배고프지? 배고프다. 얼른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런데 원식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나 배고파. 그래. 사실 바로 조금 전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띈 반갑지 않은 모습. 천천히. 트레이너가 남자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래서 주희 씨는 남편의 질문에 딴청을 피우며 그 자리를 피했던 걸까요? 며칠 후 오늘도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주희 씨. 아, 하 팀장님아 퇴근 안 해? 먼저 가. 난 조금 더 정리하고 갈게. 그래. 얼른 가. 아참, 너 남편한테 늦는다고 연락했냐? 우리 남편 너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미안. 어쩌겠어. 너랑 연락 안 되면 죽을 것 같나 보지. 우리 남편 너한테 연락 오면 너가 잘 좀 달래줘.
알았지? 사실 너무 이별나서 좀 피곤해. 갈게. 먼저 가. 수고. 주위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남편인 건 맞는데 그 남편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지는 주희 씨. 부부 사이의 일은 두 사람만 안다고 하더니 그녀에게 혹시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무렵부터였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바쁘게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가벼운 수다로 업무의 스트레스를 푸는 평소와 다름없는 주희 씨의 일상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희 씨는 그 사실을 몰랐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주희 씨는 자신을 쫓는 그 시선을 눈치채게 됐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지요. 이른 새벽부터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오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바로 그때 여보, 언제 나갔다 왔어? 새벽장도 많은 사람이.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 아, 내가 빵 사왔어. 빵 먹자. 아침 차려줄게. 또 놀라. 그런데 주희 씨는 왜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여보세요? 제발 날 위해서 한 번만.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지금 위험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알겠지? 이날 주희 씨는 이 전화로 고민했던 일이 다 해결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난히 한적한 오후 여보, 엄마. 뭐야? 다들 어디 갔어? 아, 거기 있어.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원식 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괴한. 목숨을 건 싸움이 계속됐고 당신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잠시 후 원식 씨는 괴한의 흉기에 쓰러지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원식 씨. 그나저나 괜찮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에 강도가 들었나 봐. 너 하마터면 과부될 뻔했어. 경찰에서 CCTV 찾아가지고 범인 얼굴도 확인했단다. 금방 잡을 수 있대.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 그냥. 아, 어머나 주희야, 주희야. 아유 걱정하지 마. 원식이 조금 다친 거래. 응? 부부는 주변에서 다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위해서 주변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어딘가 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해 집안에 있던 남편이 괴한에게 흉기를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후 를 대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이거 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무서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분이 안 풀린다. 이놈의 짓구석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어?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냐? 그치? 그런 생각하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일은 내가... 시끄러. 너 입 닫아. 네가 무슨 할 말 있다고 입을 열어. 그냥 그 일 닥쳐. 그날 이후 남편의 감정은 때때로 통제불능인 상태가 됐고
주희 씨는 어떻게든 남편과 자신의 인생을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법이지요. 변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주희 씨는 더 이상 귀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예. 요즘 과일이 뭐가 좋나? 예. 넌 여기 왜 따라 들어와? 밖에 나가서 기다려. 물건 땅에다 내려놓지 말고. 살살 좀 하세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래도 되는 애니까. 여기선 다들 저런 착한 며느리가 어딨냐고 칭찬이에요. 그럼 그 사람 보러 데려가라 그래요. 아니 저 화상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니,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진정하세요, 진정. 골라보세요. 됐어요. 다음에 올게요. 아니 대체 며느리인 주희 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차갑게 변한 걸까요? 저런데. 뭐하니 빨리 안 오고. 주희 씨는 왜 참고만 있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어머니 경희 씨는 요즘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고 불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전화 안 받지? 어디 갔나? 혹시 어디 아픈가? 한때는 저같이 말똥만 먹어도 절을 하던 사위라 내 집보다 편한 곳이었지만은 그 사건 이후로 발길을 끊어야 했던 딸네 집. 자식 걱정에 오늘은 용기를 내봅니다. 주희야. 내가 너를 며느리를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너도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 있니? 어? 아, 눈앞에 펼쳐진 이 기막힌 풍경에 분을 퍼뜨리고만 한 경희 씨. 장모님. 야, 너 언제까지 내 딸 하이 취급할 거야? 예? 어? 그럴 바에 이혼해. 차라리 이혼하라고 이러봐. 무슨 말씀이세요? 하라고 이러봐. 나가서 얘기 나라.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안한 쪽은 남편이 아니라 주희 씨입니다. 잠시 후 나 좀. 그래, 다 네 잘못이다. 그건 엄마가 인정을 해. 그리고 3년 전에 네 남편이 네가 직접 한 거 아니잖아. 엄마, 조용히 해. 여기 동네야. 내가 그때 확실하게 처리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년 전 그녀는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희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즈음 주희 씨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미 꽤 늦은 시간 남편 몰래 침실을 빠져나가는 주희 씨. 그녀는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제발 부탁이야. 응? 제발. 나 한 번만 부탁할게. 제발 부탁할게. 돈까지 건네며 그녀는 무슨 부탁을 한 걸까요? 며칠 후 이날은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뭐해? 빨리 와. 오늘 우리 엄마 온댔어.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이따 들어가자. 응? 나랑 얘기 좀 해요. 얘기? 무슨 얘기? 당신 나한테 할 얘기 있어? 어?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자. 응? 부탁이야. 알았어. 일단 타. 주희 씨의 한사코 귀가를 늦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 엄마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경찰입니다. 형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괜히 집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에게 방망이 같은 걸 휘둘러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3년 전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에 주희 씨가 무척 불안해 보입니다. 사건 장소는 집이었고 이번엔 시어머니가 당했습니다. 아휴, 애들은 다 어디 갔네. 괴한은 이번에도 집안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친 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아내에게 분노하는 원식 씨. 또 너냐? 어? 내가 3년 전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약물고 널 용서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까지 너 진짜 여보, 나도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발 용서해줘. 응? 내가 평생 당신이랑 어머니를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응? 내가 이 일 잊으려고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 전 남편 이 흉기에 찔려 다친 후 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3년 전 일어난 일로 아내를 원망했고 역시 그런 가족들에게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시어머니가 부부의 집에 무단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방망이에 머리를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아내의 잘못이라며 질책을 했고 사흘 후 범인이 붙잡히면서 이 오래된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됩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먹었지. 주말인데 혼자 보내서 어떡해? 알았죠. 빨리 갈게. 나 이제 회의 들어가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어. 빨리 갈게. 나도 사랑해. 매일 회사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던 아내에게는 사실 한참이나 어린 내연남이 있었는데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회원과 트레이너로 만난 김민우였습니다. 누나,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랑 살면 안 돼? 왜 이래? 우리 연애만 하기로 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우리 계속 만나기 힘들어져. 알았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말 조심해. 운명처럼 느껴졌던 남자의 저돌적인 애정 공세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 좀 해. 우리 이제 끝났다고. 나 이제 아니라고. 진짜 왜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미안해. 남편 보기도 이제 미안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알았구나. 그래서 자기 괴롭히는 거지? 아니라고. 앞으로 이제 연락하지 마. 잘 살아. 하지만 일방적인 결별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 그날 이후 자신을 피하는 여자의 주변을 맴돌며 다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얘기 좀 해요. 좀 얘기 좀 해요, 저랑. 제발 그만 좀 해. 내 앞에서 좀 사라지란 말이야. 그럴수록 여자는 더 멀리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제발 날 위해서라도 한 번만. 응?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너도 어디 갔어? 아, 거기 있어. 결국 이성을 잃은 남자는 배신에 대한 분노의 칼날을 남편에게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그는 체포됐고 이들의 악연은 이렇게 끝나는가 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은 살인미수로 체포하겠습니다. 살인 미수죄로 복역하며 복수심만 키웠던 김민우는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이제 속이 시원하니? 한때 내가 정신이 나가서 내 남편을 배신한 대가로 나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래서
이게 네가 원하던 거야? 그래? 사랑한다고 내가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 날 감옥에다 쳐넣어? 당신 같은 배신자들은 혼나야 돼. 그래서 복수한 거야. 후회 없어. 사랑이란 감정으로 저지른 외도는 거짓과 배신 그리고 복수로 이어지며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